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하이브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니진 어도우 대표가 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이브 쪽에서는 이 미니진 어도우 대표가 이 하이브로부터 이 어도우를 갖고 이제 독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의심하고 있고 관련된 그 증거물들을 문자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양측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.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예기획사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. 오죽하면 이 방탄소년단 BTS의 팬덤인 아미들이 자비를 걸어서 광고를 내면서 자신들의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BTS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그 아티스트를 보호해달라고 이 하이브 쪽에다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. 지금 용산에 있는 그 하이브 본사에 가보면 이 팬덤인 이 아미 쪽에서 보내온 이 조화들이 쫙 널려 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독립 레이블이긴 하죠. 그 하부에 있는 계열사인 이 어도우 대표 민희진 씨가 이 하이브 본사 그 방시혁 씨 이쪽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질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하이브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이미 2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고 이사의 뭐 시가총액이 얼마 뭐 조 단위로 날라갔다 이런 것만 사람들 신경 쓰지만 한번 실추된 이 연예 기획사의 이런 이미지가 다시 한번 이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. 여기다가 1분기 실적마저도 그 어닝 쇼크라고 말을 할 만큼 엉망진창으로 나와버렸습니다.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이 여러 아티스트를 한꺼번에 시장에서 런칭할 수 있을 만큼 이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또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또한 이 여러 가지 이런 뭐 음반을 제작한다든가 음원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 독립된 레이블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. 그래 각자의 이 아티스트를 갖고 있죠. 미니지 대표 같은 경우는 어도우라는 이 레이블에서 이 뉴진스를 키워냈고 뉴진스의 성공으로 뭐 말 그대로 자기의 몸값을 인정받는 확인해주는 그 정도의 숫자를 이 어도우에서 만들어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민희진 대표하고 이 하이브 그 경영진 간의 이 경영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싸움을 벌이면서 하이브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죠.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나중에 민희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까지 걸 수 있을 겁니다. 아마. 그리고 무엇이 됐던 간에 이번 이 어도우 레이블에 대한 이런 사태가 다른 레이블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엄두가 안 나겠죠. 독립한다는. 그래서 이 하이브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하이브의 이미지가 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지금 BTS가 군대를 가 있어서 이 BTS가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이 BTS라는 그 최고의 아이템은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문이나 이런 그 찌라시 같은 것이 돌면서 이 BTS마저도 무슨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둥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미지를 훼손받게 된 것이죠.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올해 올해까지는 이 BTS의 이 인원들이 멤버들이 하나 둘 다 군대를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전역을 올해 그 2분기에 진이 제일 먼저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이홉 또 슈가 이런 순서대로 해서 2025년 연말에 가면 대부분 다 이 군 복무를 끝내고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번 사태가 다 정리가 되겠지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항상 봄이 되면 이 각 그 기획사별로 신곡을 내놓고 또 앨범을 내놓으면서 활동을 재개하는데, 요번에는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이런 활동 재개 소식들이 시장에서 회자되기보다는 미니진 대표와 이 하이브 간의 소송이 그 뉴스의 가운데에 들어오면서 모든 이 엔터업계의 이런 뉴스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. 이게 황당해진 거죠. 그리고 이때 지금 이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그 가수들의 런칭을, 신규 런칭이나 또 신곡 발매, 또 신규 앨범 발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별로 좀 효과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. 지금 작년만 해도 그 하이브는 BTS가 군대에 가 있고 단체 활동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나 음반 판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,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줬습니다. 하지만 올해 1분기 지금 실적을 발표한 거 보면 매출액은 뭐 전기, 물론 4분기 때가 가장 그 엔터업계에서는 활발할 때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반토막, 거의 반토막이 났고, 전년 동기에서도 한 12% 정도 매출 외형이 줄어들었어요. 여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2%나 전년 대비해서 72%나 급락을 했고, 단기순이익도 뭐 거의 겨우 29억밖에 발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뭐 87% 정도,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% 정도 급감한 상태죠. 이렇게 되면 하이브 주가가 2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어닝 쇼크가 이 미니진 어도우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과 맞닥뜨리면서 말 그대로 시장 내에서 누가 먼저 던지느냐에 대한 이런 뭐랄까 조마조마한 공포감이,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죠. 지금 이 작년 2023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총을 보면 방시혁 씨가 31.57%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. 그리고 미니진 대표도 0.01%, 2,700주 정도로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긴 하죠. 그 외에는 이 방시혁 씨가 단일 개인 최대주로 31%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 방탄소년단하고 재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7년 동안, 뭐 7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멤버 7인과 모두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빅히트 뮤직이, 즉 하이브의 독립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이 여전히 BTS를 관리하는 이런 그 연예 기획사로서 이름을 남기게 된 거죠.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이 모든 멤버들이 복귀했을 때 이 함께 팀으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.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죠. 그리고 이 하이브가 작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여기에 좀 응한 그 투자자들이 있는데요. 그게 이제 피에르 토마스나 뭐 케빈 리 이런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지분이 29만 주나 됩니다. 그 29만 주가 이제 보유예수가 4월 25일에 종료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실제로 매각이 되면 이 사람들은 29만 주니까 5%까지는 안 될 것 같고, 그 공시할 의무도 없을 것 같네요. 5%가 넘지 않으니까. 그래도 주요 주주로 있으면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공시 의무가 생기죠. 여기다가 이 또 이제 그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게 이제 10% 이상 주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 줄에도 움직이면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, 이 회사가 작년에도 이 그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하이브 지분을 팔아서 이 넷마블이 자기 주식을 사거나 이런 그 자기 주식 부양을 위해서 이 불효불급한 그 투자 자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하이브 주식을 지난해 뭐 6% 정도 5,235억을 회수해 갖고 남아있는 잔여 지분 12% 중에 이거를 이제 90일 동안 보유예수 기간이 끝났어요. 아직까지는 팔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움직이면, 지금 지난번에도 20만 9,4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넷마블 지분 때문에도 하이브 주가는 실제로 이제 팔겠다고 하면 주가는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
자, 보시면 지금 민희진 대표하고 경영권 분란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이후로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도 그렇고 순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는 피하고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발을 좀 빼는 모습이고요. 거기 하지만 이제 그 증권사들은 여전히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한 그런 그 대접을 해주고 있죠. 항상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그 목표를 따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이 뭐랄까요, 그때 시장 환경 내에서 이 투자, 그러니까 매수자냐 매도자를 이 증권사들이 어느 쪽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고 봅니다. 지금 대부분 주가를 높이 잡는 것은 그러니까 하이브 주식을 팔려는 쪽을 증권사들이 대행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죠.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이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, 매수하는 건 그 누군가 판다는 뜻입니다. 그럼 누군가 판다는 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고 팔아주는 거죠. 그렇게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거고. 근데 그렇게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최근 하이브 주가가 급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매물을 받아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보였다시피 팔아치운 걸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받아가게 된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이제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발표가 되고,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넷마블이나 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그 특수관계인들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에서 풀리면서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삼성증권은 가장 보수적인 27만 원을 제시했고, 대신권은 가장 후한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 여전히 양사가 다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뭐 매수 신호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, 솔직히 증권사들이 실적이 나쁜 종목에 대해서 그 목표 주가를 높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팔려는 쪽에 그 대리를, 위탁매매 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죠. 자, 지금 하이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로 최고가 42만 원을 찍고 상장 이후로 최저가가 10만 7천 원.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합니다. 나름대로 실적이 좋을 때는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실적이 나쁠 때는 아래쪽을 향해서 계속 내려온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주가가 한참 하락한 이때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냐 마느냐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을 때고, 결국은 가는 게 결정이 되고 그 일부 멤버들이 시차를 두고 가면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올라오게 된 건 말 그대로 BTS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시간차를 두고 군대를 가고, 또 그 전에 개인 활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남겨놓은 음반이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. 그래서 2023년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.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, 그때는. 근데 그 실적에 기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, 그 이후로는 올해 2024년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이브에게는 가장 큰 공방기가 될 수 있는데, 왜냐면 BTS도 없고 후속 그 스타라고 할까, 그 BTS를 받쳐줄 만한 그런 아티스트도 확실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2024년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. 왜냐면 2023년은 그래도 BTS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하고 그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 앨범들, 그 싱글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싱글 앨범을 팔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하이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, 지금은 모든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TS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적어진 것이죠.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여기다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넷마블은 지난번에도 20만 9천 원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 매물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하이브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
지금 1분기 실적이 나쁜데 2분기 실적을 확실히 돌려놓을 만한 그런 뭐 호재성 재료들보다는 지금 민희진 대표와의 소송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악재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지분을 계속 팔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